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선입니다. 네, 2020년 3월 3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빠르죠?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어제 방송을 1시간 전에 했던 그 기분이에요.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지 제가 딱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뭐 제 기준이겠지만 진짜 하루하루가 이렇게 빠릅니다. 장중에 주식 화면 시세 확인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좀 이렇게 길 수가 있지만 어 자기 분야에 어떤 집중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갈 겁니다. 뭐 때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요. 그러나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하루하루 그리고 뭐 일주 한 주 한 주가 정말 이게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빠릅니다. 작년보다 체감이 올해 벌써 2020년도가 3월이에요. 이제 겨울은 끝났습니다. 물론 패딩은 입고 다니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은 사실상 끝났어요. 그렇죠. 뭐 이번 겨울은 따뜻했지만 영하 뭐 지금 뭐 5도 10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온도 자체가 영상입니다. 이제 그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기나긴 겨울은 끝났다. 이제는 꽃이 활짝 피는 그런 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죠. 주식시장도 현재 계절로 치자면은 겨울입니다. 뭐 사실 이 겨울이라는 단어가 개인들한테는 좀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 몇 년간 코스피가 사실상 이때를 제외하고서는 하락이었죠. 하락. 네. 이때 6년간 박스를 치고요. 이럴 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선두로 한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지금은 또 겨울이잖아요. 2017년도 고점 치고 현재 이제 3년차에 접어들면서 좀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따뜻한 봄과 우리가 또 놀러 다니는 그런 여름, 그리고 또 놀러 다니기도 좋지만 선선한 주식시장에 가을이 저는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에서 이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는 사실 지나고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냥 지금 이거 하락이 나왔는데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뭐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하락의 강도는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강도도 물론 셌지만 이것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가 끝나고 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주식을 사더라도 네, 다 회복을 해버리죠. 추가 매수. 엄청난 수익이 나오고요. IMF 때 이렇게 뭐 큰 하락이 나왔었던 이 부분도 사실상 회복력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증권 역사상 1980년대부터 뭐 1982년도, 85년도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인사 좀 할까요? 여정님, 파밍님, 마트님, 땀쟁이님 반갑습니다. 2001 라면님, 파니님, 코스당님 반가워요. 쏘리 아빠님, 포포님, 까리파님, 미안보님, 핑퐁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도 눌러주시고요. 네, 주식도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VIP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 볼까요? 그나저나 마트님 33대인데 고기 드셨습니까? 여정님, 파밍님, 우리 그 삼겹살 목살 먹은 거 생각 안 나던가요? 저 그거 되게 맛있었어요. 우리 그 먹었던 그쪽이 되게 맛있는 고기더라고요. 어, 마트님 먹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종료가 안 됐네요. 가족분들과 또 식사를 또 하고 계시나 봐요. 맛있었죠, 여정님, 파밍님. 네. 더 시킬 걸 그랬나? 아니, 그때 많이 시켰어. 내가 마지막에 파밍님한테 그 더 4인분 더 시키려고 그랬는데 파밍님이 4인분 너무 많다 해가지고 2인분만 시켰는데 조금 모자르진 않았을 건데. 저는 여러 명 모이면 좀 많이 시켜요. 이제 한두 명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시키는데 여러 명 좀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많이 시킵니다. 삼겹이 괜찮았어요. 단체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안 찍었습니다. 그 먹는 사진만 있어요. 그 세팅 그 사진이 전부입니다. 네. 되게 고기 맛있었어요. 만족했습니다. 뭐 다음에도 뭐 그쪽에서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데서 하든지. 근데 그쪽이 좋은 게 고기를 구워주니까 좋았고 다른 데는 이제 우리가 직접 고기를 구워야 되거든요. 저번에 처음에 잡았던 데는. 네. 그러더라고. 고기가 괜찮더라고요. 고기가 괜찮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죠. 네. 대학 학위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대학을 나온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돼요. 뭐 대학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굳이 뭐 우리가 뭐 안 봐도 됩니다. 대학을 뭐 안 가도 되고 또 내 전공에 좀 필요하다, 내 사업에 있어서 필요하다 싶으면 대학을 또 가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의 학위가 부자가 부자로 연결된다. 그거는 지나친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을 받으면 부자가 되기가 힘든 것처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뭐 월급을 뭐 5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그거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월급쟁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식. 주식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어떻게 또 맞이해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가지고 가는가, 뭐 그런 거겠죠. 철학으로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이슈를 보면 오늘 뭐 상승했었던 이슈들은 사실상 지수 자체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시가가 고가로 뜨면서 시작이 좋았죠. 시작이 코스피가 2%의 상승이 시작이 되면서 종가는 0.58로 사실 좀 이렇게 약하게 끝났고 코스닥은 더 약하게 끝났죠. 코스닥 시가가 고가로 형성이 되면서 2.2%대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는 약보합 0.13%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단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하락의 강도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굳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뭐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이 하락은, 그러니까 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서 모아가야 됩니다. 모아가야 되고, 상승이 나올 때 이런 데서 이제 쫓아 들어가면은 좀 힘들다는 거죠. 마찬가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 주식도 사야 된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때는 주식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주가가 저가 굉장히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이 필요해요. 매수를 해야 되고요. 종목을 보면 뭐 지수는 어차피 올라가니까 종목을 보면 서울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금등이 한번 나오고, 오늘은 전체적인 큰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워낙 뜨다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종목들도 그런 거죠. 이러한 잡주들이 올라간 거죠. 뭐 어떤 뭐 관리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 뭐 그냥 뭐 마크로젠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만 나올 뿐이지, 사실상 오늘 장은 굉장히 만만치 않았다. 오늘 장도.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세게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거. 그럼 코스피가 관련돼서도 그물치기 매매법에 겸손의 이런 기법을 적용해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빵 터트려가지고 매도,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잠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기가 힘듭니다. 한진카를 물어보신 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한진이라는 종목은 좋아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가죠.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진원생명과학을 보면은 또 여러가지 생각이 들죠. 진원생명과학 말 안해도 알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거시기 해가지고, 그 사건 아시죠? 네, 치고 기다리니까 막 빵빵빵빵 막 치잖아요. 결국에는 이거 2배 올라가지 않습니까? 2배 100% 수익. 뭐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매니아 분들은 모를 수가 없겠죠. 유양 DNU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참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백그라운드가 물론 뭐 딱히 뭐 있지는 않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바이오 종목들의 바람이 불면서 유양 DNU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엄청난 뭐 10배 이상, 12배, 13배 그런 상승이 나왔다. 뭐 제주항공도 이슈로 기술적 반등 이렇게 나왔을 뿐이고, 강하지가 않아요. 실적이 좋은 이 동부건설도 그나마 좀 올라간 부분이고,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빠져있다. 그나마 이제 LG화학, LG화학의 반등의 여력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 여력 크죠. 그 다음에 역시 영원한 대장, 삼성전자. 이런 구간, 뭐 LG생활건강도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어디서 노리는 게 좋느냐, 뭐 이렇게 뭐 110만원대 110만원 기준 잡고 하시면은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는 계속 시가총액이 밀리죠. 시가총액이 벌써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립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철강주는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광망님 안녕하십니까? 계단꼴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경손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장의 대장이죠. NC소프트는 71만 1000원을 다시 한번 뚫고 갈 겁니다. 다시 한번 뚫고 가요. 우리 VIP 회원들 초대박 날 겁니다. 대박 중이고요. 지금 현재 어디서 겸손은 이런 데서 추천을 한다. 이런 데서 추천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저는 끌고 갑니다. 저는 직진이에요. 직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사실상 좀 어려운 구간에 빠지고, 겸손이 또 너무나도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네이버가 오늘 보합.
네이버는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의 기간을 거쳤다가 다시 한번 20만원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네이버만큼 좋아하는 게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여기서 고가놀이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만간 20만원을 올라갈 것이고, 너무 상황이 좋아요. 저는 너무 상황이 좋은 부분이고요. 이 시장은 너무나도 수익 내기가 앞으로 좀 편할 것이다. 네, 고고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또는 종목들이 내가 걱정을 하느냐 걱정을 하지 않느냐거든요. 내가 걱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 그겁니다. 이런 유한양행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사도 돼요. 여러분들 유한양행, 그러니까 이게 좀 꺾이더라도 18만원 막 이렇게 20만원을 이탈하더라도 유한양행 사도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러한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유한양행은 사도 돼요. 지금 자리에서도 뭐 떨어 밀려봐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밀어봐야 이건데 18만원대까지 뭐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굳이 18 지금 또 사고 돈 생기면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도 되는데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게 바로 예측입니다. 예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나도 좋잖아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두산 관련된 종목들은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세요. 두산 관련된 종목들. 도전비전 시장의 또 대장주 중에 하나죠. 도전비전, 네, 제가 예전에도 10만원 간다 그랬는데 VIP 회원분들 약속 지켰습니다. 네,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약속 지켰어요. VIP 회원분들. 겸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전비전 이때 10만원 간다 그랬죠. 10만원. 이거 10만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상상되십니까? 9,000원대 추천해가지고 9,000원 전후로 추천해서 10만원 간다 그럽니다. (6년이) 된 시점에 10배 갔으면 됐죠. 자, 이거 20년 지나면 이거 얼마 할까요? 지금 6년 됐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거 얼마가 있을까요? 오리온 홀딩스도 제가 예전에도 이런 종목들을 이런 구간에서 살 수 있어야 돼. 이런 공포 구간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닥을, 그러니까 바닥을 함부로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봐야 되겠죠. 펀더멘탈 결국 주식이 가느냐 못 가느냐. SKC 보세요. 대형주가 못 간다는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SKC를 보자면 이러한 우량주 종목들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짜리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러한 차트에서는 못 사요. 여러분들, 이거 하락 추세잖아. 하락 추세. 고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이거는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현적인 하락 추세인데,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락 추세 간다 판단하지 마라.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끝나면, 기업 분석이 끝나고 그 기업을 믿고 경영진을 믿는다면, 그 경영진의 퍼포먼스가 있다면은 이 종목들은 당연히 5만원은 또는 뭐 5만원 10만원 가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SKC는 이게 밀리더라도 있잖아요. 밀리더라도 더 가요. 이런 종목들은. 경선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이 종목도 좋아하죠. K시텍.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좋아하거든요. K시텍. 그러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밀릴 수는 있어요. 월봉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밀릴 수 있는데 결국 좋은 종목들 다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추세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떨어질 때 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일봉 차트를 보시는데 크게 먹으려면 월봉 차트 봐야 됩니다.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KH 바텍 이런 데서나, 심지어 이런 데서나.
12,000, 뭐 14,000원, 13,000원, 13,000원, 14,000원에 사가지고 뭐 7,000원, 6,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50%대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오히려 더 사야 된다는 겁니다. 3, 4년 동안 더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수익이죠. 결국 다 수익입니다. 300%짜리.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이때도 그랬죠. 여기서 사라고. 크게 수익 냈죠. 친하고 보면 그렇다. 한솔케미칼을 추천하기는 참 부담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케미칼은 조정을 받고도 더레인저님 구독 갑니다. 9개월 감사합니다. 네, 레인저님, 네, 어서오세요. 레인저님, 네, 9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다오기술. 다오기술 내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그 기업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기업의 포텐셜을 보느냐, 퍼포먼스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거기서 갈린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 이건 못 삽니다. 차트 보면 못 사요. 네.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겸수는 또 이러한 종목들을 좋아해요. 호텔신라. 호텔신라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텔신라가 물론 막 이렇게 급락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고점과 고점이 하락이 되고 이러한 관점이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호텔신라의 퍼포먼스를 보면 이거는 뭐 물론 과거의 얘기지만 이거 보세요. 이 포텐셜 자체가 엄청납니다. 이러한 종목들 한번 부딪히면 그렇죠. 10,000원짜리가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편견을 버려야 된다. 편견. 주가가 10,000원짜리가 3만원, 5만원, 10만원 못 간다는 그 편견을 버려야 돼요. 주가가 10만원짜리가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못 간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과거에 롯데칠성이라든지 롯데제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는 물론 뭐 분할돼가지고 회사가 분할돼가지고 뭐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종목들도 가거든요. 꺾어 가잖아. 이렇게 꺾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가라는 게 여기서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한 15년 정도 안 움직여요.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20년 이제 넘어가니까 올라가잖아요. 얼마 올라갑니까? 뭐 30배, 40배, 50배, 100배도 올라가죠. 100배. 뭐 2,000원짜리가 20만원 이렇게 가면은 뭐 100배 아닙니까? 막말로. 맞나요? 2,000원, 2만원, 20. 그렇죠. 100배입니다. 100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상장되고 난 뒤에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확대해 보면 이거 보세요.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똑같잖아요. 차트가 신규 상장 종목이 치고 갑니다. 손주원 회장이 잘하니까 포텐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의 경영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CS 윈드 같이 이런 종목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왜? 실적이 너무나도 좋으니까요. 실적이 너무나도 좋다. 뭐 마크로젠을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VIP 영역이긴 한데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마크로젠은 더 올라갑니다. 조정받고 더 올라가요. 유전자 맞춤형, 그러니까 식당 드렁크를 출시해가지고 그 뭐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그 인종에 따른 또는 그 해당 국가와 지역에 따른 어떤 그 인간의 장내 미생물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DB 구축도 했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적이 조금 이렇게 뒷받침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좋게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조금 이렇게 살짝 안 올라와서 그렇죠. 그럼 이러한 종목들이 한 번 정도 포텐셜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20월선을 이제 올려놨으니까 이슈로 올려놨으니까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 다음 코스는 36,000원이죠. 여러분들 35,000원에서 36,000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종목들이.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종목들도 20월선을 머리 위에 높이고 하면 선침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이. 그래 올라타면 이러한 종목들은 일단 7,000원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유진 로봇이야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 하지만 이러한 회사들 실적이 돌았으면 실적 돌아선 거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뭐 적자니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중저가형 로봇 청소기 그거를 이제 출시했는데 품절도 기록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월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월봉 저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러한 종목도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1차적으로 뭐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뭐 거시기 하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20월선을 뚫고 안착만 해준다면 이거는 네 한번 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뭐냐 철저히 종목을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다 얘기를 하더라도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종목도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잘 잡으면 이 종목 있죠. 이 종목도 잘 잡아 놓으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 뭐 15,000원에 사든 12,500원에 사든 뭐 그거에 상관없이 이 구간에 한번 이렇게 거시기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울 반도체야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패스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의 다각화 어떤 밀폐용기 락앤락의 최대 라이벌은 상광글라스죠. 상광글라스의 실적 좋지 않습니다. 네, 상광글라스가 사실상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턴어라운드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광글라스보다는 락앤락이 더 낫겠죠. 기업적인 어떤 재무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앤락도 좀 그렇긴 하다. 중국과 관련된 또 그런 기업이잖아요.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락앤락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겸손이죠. 네, 55,000원까지는 뭐 5만원대 넘어가는 것은 무리가 없고 55,000원까지도 봐도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다 같이 눌러주십시오. 말이 좀 빠르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또 그렇습니다. 하나투어도 겸손히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종목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여차하면은 이거 기회 또 줘요. 이런 거 여차하면 저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파니님은 삼겹살 안 드셨나봐요?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옵니까? 그래, 이런 조이시티 같은 거, 이런 거 크게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이거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 조이시티. 이런 종목들이, 실적 턴어라운드잖아요. 실적 턴어라운드. 백그라운드 넥슨 코리아. 끝났죠. 넥슨 코리아면.
수육살만 먹었다고요? 수육 별로 안 땡깁니까? 아. 여정님 졸음 운전 안 했어요? 그때 가가지고 뭐 열 있거나 하시는 분들 없죠?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이거 진짜 핵폭탄이다 이거. 와 ESA 와 이것 봐 이것 봐. 여러분들 주식 잘못 걸리면 진짜 이렇게 돼요. 주식 잘못 걸리면 이 코스닥 종목들 있죠. 잘못 건들면요. 기업의 분석을 재무제표를 모르면 이거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재무제표 모르면.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까? 앞으로 양산에서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주. 양산에서 자주 해야 되겠네요. 경북, 경남, 부산, 경상도,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이나 뭐 서울이나 뭐 타 지역에서도 부산에서 모임하는 것보다는 지리적으로 양산에서 하는 게 더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상도, 부산 모임은요. 지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청원이 20만 정도로 각축 벌이고 있는데, 만약 이걸로 탄핵 진행이 된다고 가정하면 정권 바뀌게 되면 남북 경협정 영향이 있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민청원 보면서 너무 화가 나네요. 근데 이천님, 우리가 극단적으로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물론 안 좋을 수 있겠죠. 남북 경협주가. 근데 이걸 역발상으로 얘기를 하면요. 자유한국당은 통일하지 않겠다. 그냥 미래통합당이죠. 통일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들도 우리 모든 국민들은 통일을 하길 원해요. 평화통일. 자연적으로 이렇게. 근데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이 유지가 되고 그 정권이 또 바뀔 정권을 또 다시 대선을 또 하겠죠. 우리가 독재 정치가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대선도 하고 총선도 하니까. 그럼 그 다음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면만 놓고 봤을 때 이천님은 지금 그 탄핵이라는 단면만 놓고 봤을 때 리스크가 크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5년 뒤는요, 10년 뒤는, 15년 뒤는, 20년 뒤는요. 20년 전에 남북경협주 또 뭐 하나 사놨다면, 뭐 물론 몰랐겠지만 뭐 어떤 이화전기라든지 20년 전에 이런 거를 뭐 했다면 인생 역전입니다. 이런 거 인생 역전이거든요. 이런 거. 그 단면만 놓고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 1년짜리, 한 달짜리, 오늘 내일, 뭐 3년, 뭐 5년 이 단면만 놓고 보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가 좀 오르면 보험주도 오를까요? 그렇죠. 그게 정석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보험주와 은행주가 올라가는데, 저는 앞으로 보험주하고 은행은 안 해요. 저는 앞으로 주식을 하면서
저는 보험과 은행은 할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왜냐면 제로 금리로 가고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려면 쉽게 말해서 경기가 풀리고 좋아져야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은행은 설 자리가 없죠. 가뜩이나 이제 카카오뱅크 이게 들어가고 네이버까지도 증권 그 금융에 또 진출하고요. 은행의 입지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은행주들은 메리트가 없어요. 보험이라든지. 근데 보험에 은행주나 보험주의 어떤 좀 장점? 장점? 현대해상.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배당? 하지만 배당도 썩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이런 DB 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그나마 메리츠화재가 좀 선방을 했는데 이제 꺾이죠. 네, 꺾입니다. 아, 꺾여요. 이때는 금리 상승 시기였으니까 네, 꺾입니다. 부산은 겁납니까? 부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운전하면은 다 해져요, 부산. 당연히 은행주, 보험주는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뭐 최근에 VIP 추천주 주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서도 제가 은행주하고 보험주는 추천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은행, 보험은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삼성인데? 삼성생명? 금리가 이제 내리니까 실적 안 좋고. 근데 삼성생명은 양반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작살나. 삼성이라고 다 같은 삼성은 아니거든요,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은 작살났어요, 완전히.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삼성 엔지니어링은 글쎄요, 제 10년 안에 10년 동안은 여기 못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못 올라갑니다.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못 가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 고점 간다, 쌍봉 친다, 10년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묻혀버려요. 그냥 묻혀. 한국조선해양처럼 묻혀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지고 나서 여기가 저점이 딱 잡혔죠. 여기서 그럼 앞으로 10년 2025년도에 이때쯤에 한국조선해양이 과연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절대 못 갑니다. 이제 많이 쳐줘야지. 한국조선해양은 한 20만원 20만원에서 25만원 25만원 이 라인 25만원에서 30만원 앞으로 이제 5년이나 7년으로 봤을 때 잘못 걸리면 이제 작살 나요. 작살 진짜로. 그렇죠. 우량주라고. 그 업황을 모르고 재물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두 종목으로 이제 몰빵이나 비중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또 못 들고 가는 거죠. 제노레이 이거 들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노레이 이거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제노레이 이런 데서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이런 데서나 제노레이. 심지어 이 종목 상담 그쪽에서도 올라온 종목입니다. 제가 종목 상담 종목 상담 이번 주에 또 진행할게요. 동국제약. ZN님 반갑습니다. 레인저님 뭐 하십니까?
뭐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탄핵 얘기가 또 나오고 뭐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주식 만만치 않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놓고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판다는 게 이게 실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주들은 다 상승이네요. 거의 다. 웬만한 종목들은 다 상승이네요. 남북경협주들. 현대 로템과 현대 엘리베이는 제가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남북 경협주는 한번 이제 올라가면 대장이 또 뭐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또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또 아직까지도 뭐 후보들은 몇 개가 있긴 한데 흐름을 이제 한번 딱 솟아오를 때 가장 센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가장 센 거. 그나마 부산산업이 좀 이렇게 선방하고 있고 고점 대비는 뭐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하거든요. 보면은 남북 이 아난티는 완전 죽었네요. 아난티는 저번에 아난티 들고 계신 분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겠네. 아난티 뭐 얼마에 이거 얼마에 주고 샀다고 그랬지? 한 이때쯤에 주고 샀다고 한 것 같은데 이땐가 아난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보면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남선알루미늄은 이거 하락 추세가 맞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항이 여기잖아요. 딱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세죠. 왜냐면은 문재인 탄핵이 나오면서 좀 이런 탄력을 받다 보니까 황교안 쪽이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덜 떨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남선 알루미늄과 한창재지가 거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굉장히 한창재지가 많이 따라왔고 그만큼 남선 알루미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한창재지가 따라 붙은 것도 있지만 이게 또 내려온 거고 이걸 틈타서 또 에이텍 이재명 테마주 이런 이재명이 요즘 뭐 일 잘한다 해가지고 뭐 신청지 뭐 다 파악해가지고 뭐 구속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텍이 올라간 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하는 이런 코로나 관련 마스크 뭐 깨끗한 나라라든지 파로라든지 50이라든지 웰크롬 모나리자 뭐 KM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웰크론이 현재는 또 대장이에요.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50에서 웰크론으로 대장이 바뀌었다. 제가 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웰크론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정배열에서 지금 오늘 밑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모나리자는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이제 좀 회복은 못했고 약간 2등주로 전략이 됐어요. KM과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모나리자. 그러니까 1등이 현재 웰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웰크론. 이게 계속 바뀌어요. 대장이 계속 바뀌어. 한 번 대장이 50이 그러니까 여기서 대장을 맡았는데 1파동 이후에 2파동 치고 갈 것 같았으면 여기 상한가 쳤고 상한가 쳤으면은 바로 그냥 연상 치면서 그냥 연상 3연상 4연상 5연상 나와 진짜 미친 척하고 그냥 한 3연상에서 5연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와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앞으로 웰크론이 됐든 대장이 바뀌었죠. 웰크론은 1700원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크론이 됐든 모나리자가 됐든 KM이 됐든 뭐 깨끗한 나라가 됐든 간에 한번 여기서 또 대장은 어떠한 상황이 나오냐 또 상한가 나옵니다. 또 상한가가 나와요. 또는 5일선 타고 빠바바바바바 빵 치면서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또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웰크론도
사상 최고 신고가를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고점을 한번 넘겼죠. 살짝 넘어났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 번 더 도전이 가능해요. 웰크론이 그렇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고점을 살짝 넘겼잖아요. 여기 고점을. 그러면은 이 종목도 한 번 도전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몰라. 이 단면만 놓고 봤을 때 흔들리는 거지, 후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면만 놓고 봤을 때 막 출렁출렁 거리니까. 근데 월봉 차트로 보면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거. 티도 안 나는데. 뭐 막말로 모나리자가 2만원 넘어가면은 뭐 그때서야 좀 티가 이렇게 나고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새우글로벌 추천해가지고 크게 먹었을 때도 이때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올라오면 끝이다. 조금 양봉, 조그만한 양봉 하나 나오니까 뭐 200% 가지 않습니까? 이런 웰크론이라든지, 웰크론은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나리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한번 차트 쫙 펼쳐놓고 이렇게 있다가 양봉 이렇게 하나 딱 드러내면 게임 끝납니다. 게임 끝나요. 주식을 이렇게 해야 돼. 어차피 할 거라면 그 끝을 봐야 돼. 어차피 할 거라면,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 끝을 봐야 돼. 내가 그거를 쟁취하느냐 쟁취 못하느냐 끝까지 도전을 해야지. 어몽길이 에베레스트산 뭐라 그래야 되죠?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할 때 점령을 해가지고 태극기를 꽂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처음에 그 끝을 보잖아요.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의 정상이라는 그 끝을 보고 가잖아요. 나는 아니 오몽길이 가는데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데 한 3분의 1만 올라가고 야 됐다 이 정도면 운동 됐어 다 봤어 산. 자 하산하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제주도에 한라산을 갔어요. 한라산을 가가지고 제가 등전까지 진짜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한 5시간인가? 아마 걸렸을 거예요. 제가 한 6시간 걸렸나? 5시간, 6시간? 아무튼 간에 1시간 올라가가지고 산이 정상이 여기거든요. 한라산을 딱 올라갈 때.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 출발하는데 여기까지 야 이렇게 딱 올라가. 야 됐어. 여기서 다 봤어. 자 하산하자. 내려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애초부터 여기 정상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끝을 봐야 돼. 실패를 해가지고 중간에 다치고 발목 삐어가지고 무릎 다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산 하더라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 끝을 보시라고요. 그 끝을. 우리가 이거 어떤 인문학적인 내용인데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철학. 주식은 기술적인 것보다 철학이 더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해요. 기술은 진짜 1입니다. 1도 안 됩니다. 100 중에. 철학이 99 이상인데 그 끝을 보라는 거. 우리가 태어나고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이가 20대든 30대든 뭐 50대 60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뭐 40만 살고 죽어야 되겠다, 50만 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60만) 살고 죽어야지, 70만 살고 죽어야지,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냥 노쇠해서 자연사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냥 죽으려고 바라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 태어날 때부터 그 끝을 보고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이만희 그 새끼처럼 뭐 불로장생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이만희 그 미친 새끼인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신천지 있습니까? 저 신천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에 다녀가지고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로장생 하는 게 아니니까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뭐 120살이 됐든 150살이 됐든 뭐 그 이상이 됐든 간에 죽어요. 언젠가는. 그 끝을 본다는 거죠. 주식도
그 끝을 보는 겁니다. 이 주식도요. 그 끝을 봐요. 내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면 또는 산다면은 나 이거 어디까지 계속 들고 갈 것인가. 삼성전자의 그 끝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아, 이만희는 개새끼다라고 한번 외쳐주면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거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 잘 안 봅니다, 솔직히. 뉴스 잘 안 보는데, 워낙 또 시끄러워가지고, 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철학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거. 뭐 어떤 섹터가 무엇이고, 뭐 건설주는 건설, 조선, 철강, 화학, 정유, 자동차, IT, 뭐 5G, 뭐 등등 이쪽 섹터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마인드, 내가 주식을 하는 그 이유,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 내가 왜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 돈을 벌려고.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멋진 집, 멋진 자동차, 우리 자식들, 뭐 우리 가족들, 돈 걱정 없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식을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지 10억, 20억, 30억을 벌까? 지금 다 그런 고민 하잖아요. 뭐 100억, 1,000억도 가능합니다. 그럼 가치 투자해야죠.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해야 돼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것을. 맨날 분봉 차트 보고 호가창 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거 하루살이처럼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거 사가지고 수익을 그렇게 낼 수 있었다면, 어떤 단타 쳐가지고 단타 해가지고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었다면 누가 일을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네, 아직 밀려 있습니다. 네, 땅님. 누가 일을 해요? 여기 청소부 하시는 분들, 뭐 일용직 하시는 분들, 뭐 경비원 하신 분, 뭐 택시기사, 뭐하러 그런 거 힘든 거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멍청해서 그래요? 학력이 안 좋아서? 이것만 호가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거 거래량 쉬는 거 그냥 팍 사가지고 수익 탁 내고 1% 2% 3% 먹고 팔고 또 1% 2% 먹고 팔고 하루에 1%씩 하루에 1%씩 꾸준히 먹으면 복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가만히설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깡통대고 손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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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먹고 한 번 먹은 거, 두 번 먹은 거, 세 번 먹은 거, 5번 먹은 거 한 번 딱 미끄러져 가지고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원금까지 다 토해내고. 아니 도로를 이렇게 보면은 또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아니 국산차가 누가 요즘 벤츠, BMW, 아우디 타요? 쪽팔리게. 그게 될 것 같았으면은 최소한 벤틀리는 타야지. 벤틀리 컨티넨탈 V12기통 정도는 타야죠. 한 4억 주고. 그럼 뭐 롤스로이스 기사 대동하고 뭐 필리핀계 아우디 뭐 미국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고용해가지고. 누가 국산차 타? 누가 쪽팔리게 벤츠, BMW, 아우디 타냐고. 저도 안 타. 단타가 될 것 같았으면. 근데 창밖을 딱 봐요, 여기 옆에. 여러분들 아파트나 집에서 아니면 내가 반지하에 산다. 나가서 한번 보시라고. 도로에 나가가지고 페라리가 많은지 람보르기니가 많은지 롤스로이스가 많은지 벤틀리가 많은지 아니면 제네시스 뭐 현대 기아 뭐 쉐보레 그런 게 많은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답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 쉬운 게 될 것 같았으면, 단타가 될 것 같았으면 그거 다 했습니다.
여기 50대, 60대 분들 잘 들어요. 내가 여기 20, 30대들은 대가리 때려가면서 데리고 가는데 5, 60대 분들은 대가리 죄송합니다. 머리 때려가면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잖아요. 여기 20, 30대들은 다 나보다 동생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하면서 대가리 때리면서 막 데리고 가거든. 근데 어떻게 돼? 50대, 60대 여러분들은 한 번 딱 잘못 가면은 그냥 아장난. 과거에 여러분들 뭐 임원이든 뭐 잘 나가가지고 뭐를 뭐 했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남이 그 신천지 그 개새끼 이만희한테 빠져가지고 사기에 놀아나가지고 수백억 날린 거 보세요. 거지 돼가지고 강남에 살아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욕심 앞에서 무너진다니까. 주식도 욕심 앞에서 무너집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뭐냐? 단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빨리 부자 되는 거,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여기까지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 이만희 개새끼가 저거 그 세뇌가 그렇게 무서워. 세뇌 교육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이만희 저 개새끼 저거 죽일 놈은, 죽일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밖에 없어. 내가 볼 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 법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걸로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만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미국에도 없어. OECD 국가 중에는 없어. 이만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김정은밖에 없어. 김정은이었어봐. 이만희 장성택처럼 이만희 데리고 와가지고 14.5mm로 갔다가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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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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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발포해! 박격포 씨 막 다 때려박고 막 70만 명 다 모아가지고 막. 정은아 조만간 서울에서 보자. 정은아 대화로 해결하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아니 우리 그 회원 몇 분이 한 두 분께서 신천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냥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김정은이 많이 생각나더라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님이 아주 오늘 많이 생각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또 빨갱이라 그런다. 금강산은 안 간다 정은아. 나 가면 네가 나 억류할 거잖아. 안 가.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취향 저격했네 제가. 정부에서는 시진핑이 온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 또 코로나가 좀 이렇게 밀리게 되면 좀 더 확산자가 많이 나오고 하면 밀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근데 예정대로는 추진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계좌 보면은 답답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 바닥이 마이너스 50% 되다가도 플러스 50% 그걸 넘어서 플러스 500% 되는 게 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500% 먹고 또 플러스 500% 먹는 게 이 바닥이에요. 1000만원이 500만원 되다가도 500만원이 다시 2500만원 되거든요. 그 2500만원이 1억 되는 게 이 바닥이고요. 1억이 5천 되다가도 5천이 5억 되는 게 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5억에서 포텐셜 터지면은
15억에서 30억 터지는 거예요. 돈 벌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10억, 20억은 다 벌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벌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들 10억에서 한 30억 정도는 다 벌어야 돼요.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투자 금액이 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많이 벌었죠. 가장 큰 돈을 많이 벌었고 다섯 손가락 안에도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워렌 버핏. 왜? 그게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 그게 바로 복리예요. 이 시장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지수 좀 밀리고 종목 밀리더라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들고 가시고, 단 좋은 종목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야 돼요. 와, KCC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이야, 이거 여기 무너지려나? KCC도 이거 무너지면은, 야, 여기 이탈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올 건데, 저기가 이탈이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오거든요. 이 종목이. 이 종목 여기 이탈하면은 13만원 13만원 이탈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KCC.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좋은 회사라도 싸게 사야 돼요. 싸게. KCC는 회사는 좋아요. 그런데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싸게 사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그 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뭐 10%, 20%, 30%더 충분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밀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몇 달간의 코로나, 뭐 한두 달간의 코로나, 미중 무역 전쟁의 그런 단면, 1년, 2년, 3년간의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는 있으나, 지난 어떤 30년의 역사로 봤을 때는 여기서 사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뭐 여기 사가지고 폭락을 맞더라도 추가 매수가 들어갔다면, 여기도 폭락을 맞더라도 추가 매수를 계속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오늘날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네, 뭐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전력은 아니에요. 한국전력은 물론 이 회사가 어려운 거는 맞는데, 저는 한국전력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신저가가 나와야 되고 15,000원 이하로 가야 돼요. 이 종목은. 한국전력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제가 한국전력 진짜 사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국전력을 또 사더라고. 우리 시청자 어떤 분이 또 한국전력을 들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한국전력은 사지 마라 했거든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들었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가장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사는 게, 경손님 제가 어떤 걸 사야 됩니까?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경손님 제가 어떤 것을 사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부터 배워야 돼.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한국전력은 제가 사지 말아 했거든요. 정부 정책에 반대가 되는 것들은 안 된다. 실적이 좋아도 정부 정책에 반대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LIG 넥스원 보세요. 이거 LIG 넥스원이 실적이 그래도 그나마 이게 되잖아요. 실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못 가잖아요. 주가가 실적이 되는데도 못 간다니까요. 정부 정책에 딱 반대가 돼버리면.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가만 보면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뭐 실적이 되잖아요. 이거 실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안 가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왜 안 가지? 실적이 2019년도 실적 좋았는데 왜 안 가지? 앞으로 미래에 더 암울하다는 것을 시장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싸지가 않아요. 한국항공우주도 사면 안 돼요. 이것도 신저가 나와야 됩니다.
신저가 18,950원 이거 깨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깨야 됩니다. 충분히 깰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 항공우주 사지 마라, 뭐 어떤 거 하지 마라, 또 어떤 거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서 못 가는 게 맞습니다. 2차전지는 딴 거 볼 필요 없이 삼성 SDI와 LG화학이에요.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SK이노베이션은 못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로 가야 되거든요. 화학 정유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WTI 유가가 배럴당 46달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 정도지만 유가가 하락하니까 이 정도도 하락. 그렇다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느냐?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업계에서는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 LG 화학만이 충분히 주가의 메리트가 앞으로 포텐셜이 터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같은 업황, 뜨는 업황 그걸 볼 때도 그만큼 회사의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안 당하기 위해서 공부를 또 하는 겁니다. 안 당하기 위해서. 성능이 안 좋은 것보다 기술력이 부족해요. 선점도 늦었고.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진짜 선점이 빨랐거든요. 특히 LG화학 쪽에서.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제예요, 후발. 선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권을 뺏겼죠.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빠르게 흘러가는데 시장이 좀 어려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해요. 어려운 거는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만 안 하면 모든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 꿈은 다 이룰 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너무나도 큰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좀 작은 태풍이 지나가면은 청소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3월달에 감사보고서도 있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거래정지 딱 맞을 수 있어요. 거래정지 맞고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년 적자인 종목 또는 재물을 봤을 때 위험하다 싶으면 거기서 스톱 하셔야 됩니다. 주식에서 잘못하면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주식에서 뭐 손실 확정이 됐다, 뭐 30% 마이너스, 뭐 손절 쳤다, 50% 손절 쳤다, 이거를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손절할 종목을 사지 않으면 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나도 좋은 그런 많은 그런 기회들이 다 열려 있을 거고 그걸 다 잡아낼 거예요. 부자는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천천히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삼성전자, 어떤 뭐 네이버라든지 뭐 그러한 종목들을 사놨다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사놨다면은 지금 엄청난 부를 이룬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10년, 20년 뒤의 인생들을 먼저 그려나가고 미래의 나에게 선물해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종목들을 끊임없이 사 모으시길 바랍니다. 돈은 어디서 나온다? 월급 받으신 분들 먼저 떼가지고 한 30% 정도는, 최소 30% 정도는 먼저 주식 사야 됩니다. 이번 달 월급 받으시면 꼭 주식부터 먼저 사세요.
4월달, 5월달, 6월달 올해 2020년도 끝날 때까지도 12월까지도 주식을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쓰고 남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식을 꼭 떼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 문제없다. 고다 고 빠꾸 없습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빠꾸 없다. 주식은 강력 매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한 달에 66만원, 세 달에 180만원입니다. 네, 1년에 600만원이에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